그리고 세 번째로요. 장명을 할 때에는 한글 발음에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명학 이론이라는 게 이 한자 갖고 뭐 자원오행이 맞느냐, 발음오행이 맞느냐, 원형이정이 맞느냐, 막 이런 이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장명을 하고 이름풀이를 하는데, 한글 발음이 일단은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글 발음에 유념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되고, 두 번째로 우스꽝스러우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이름이 함흥이에요. 함흥이. 여러분도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함흥희. 발음하기 어렵죠. 황환희. 황환희. 옛날에 그 전화번호부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이 이제 기역서부터 끝에 히읗까지 쭉 나오잖아요. 함흥이도 있고 황한이도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름을 찾아보면.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좋은 뜻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발음하기가 쉬워야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예분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어떤 뜻으로 이제 예를 들었냐면, 예분이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예분, 예쁘다 그랬는데 안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이 안예분 이러면은 성이 안씨인데 예분으로 지으면 안예분, 안예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평생 계속 안예쁜, 안예쁜 이렇게 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진짜 안 예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글 발음을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김치국이라는 이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김치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모님이 좀 너무하신 거죠. 이 김치국 씨의 경우에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가면 애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김치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짓는 거라고요. 태어나면서 사주처럼 생년월일시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 후에 부모가 이제 장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덕을 봐야지. 야, 이름 좋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덕을 봐야지.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애들한테 막 그 놀림이나 받고,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우스꽝스러우면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뭐 성명학 이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발음하기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예쁜처럼 의미가 안 좋아도 곤란하고, 김칫국처럼 우스꽝스러우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뜻이 안 좋은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장명을 할 때에는 불용 한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보고 이거 불용 한자 썼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 갖고 하여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불용 한자라는 것을 또 알면은요, 그게 상당히 또 그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성명학 관련 책이 여러 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불용 한자를, 그 책에서 주장하는 불용 한자를 전부 다 이제 추려보세요.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없어요. 웬만한 한자는 다 불용 한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발을정자를 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 그 총에 맞고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발을정자는 이름에 쓰면 안 돼.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합당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웬만한 한자는 다 불용 한자예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용 한자라는 것은 이제 무시하시고요. 그 뜻이 안 좋은 한자 이런 것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예를 몇 가지를 들었습니다. 뭐 악할 악자라든가
더러울 오자라든가 뭐 이런 한자요. 뭐 죽을 사자, 망할 망자, 힘쓸 노자, 공공할 곤자, 뭐 외로울 고자, 패할 패자, 뭐 이런 것이 이름에 들어가면 곤란하죠. 당연하죠. 이왕이면 뜻이 좋아야지 뜻이 안 좋은 이런 한자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 이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요. 노태우 대통령이 클태자에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어리석을 우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한자 이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크게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부모님이 겸손하라고 그렇게 지으셨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이 뜻이 안 좋은 한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 이것이 그 노태우 대통령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리석을 우자가 사용이 됐지만 그분이 한국의 최고 권력자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한번 참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렇게 뜻이 안 좋은 한자, 이런 한자는 사용하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명을 할 때에는요, 일단 그 사람의 사주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주를 알아야 거기서 이제 용신도 찾고, 그래서 이제 용신에 해당하는 한자도 이제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장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주를 전혀 안 배운 사람들이 장명을 공부하겠다 이러면 그것은 장명 이론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 사주를 모르면서 장명을 한다는 건 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주만 알잖아요. 그러면 장명 이론은 간단하게 배워요. 그러니까 관건은 사주입니다. 사주. 사주를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명 이론을 쉽게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장명소 간판을 걸고 하는 사람들 중에 사주 이론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 별로 없습니다. 사주 이론을 제대로 알면 사주도 분석해주고 장명도 하죠. 그런데 사주 분석은 안 하고 장명만 하거든요. 사람들이 사주 분석을 못하니까 장명만 하죠. 이런 데는 안 돼요. 그런 데는 안 됩니다.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장명이라는 것과 사주 이론을 따로따로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장명을 하는 거예요. 사주의 부족한 기운을 내 이름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주를 모르고 장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전문가가 좋은 거니까 사주 분석은 철학관 같은 데 가서 하고 장명은 장명소에 가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이 사주 분석하고 장명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명소에 가서 장명을 하는 게 아니라 철학관이나 사주 카페 이렇게 저처럼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장명을 맡겨야 됩니다. 사주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장명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시를 이렇게 받아갖고 사주를 세워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해외 출생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혹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한국으로 바꿔갖고 그 당시에 한국의 시간이 어땠느냐 이걸 해갖고 이제 사주를 잡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 생년월일시로 사주를 세워야 돼요.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출생한 사람의 사주를 한국 시간으로 변경해서 사주를 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그대로 사주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이면 그 미국에서 그때 그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운에 맞게 사주를 뽑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했을 때 2017년 5월 21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 6시 이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는 어떠냐면은요. 미국 뉴욕주를 예로 들었을 때
13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전이죠. 오전이 되는 거고 한국에서는 오후 6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시가 되는데 미국에서는 묘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딱 뽑았을 때 시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주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이 미국에서 태어난 묘시로 해갖고 장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주가 이것하고 이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관성운이 3개나 되잖아요. 목기운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금기운은 이제 2개가 되고, 근데 이렇게 유시로 했을 경우에는 금기운이 4개가 되고 목기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주에 따라서 사주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지니까 용신과 기신도 달라지고 이름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주를 세울 때 유념하셔야 됩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시간을 그대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명을 하기 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강의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장명 이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